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생활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도원 차트에 인순이 씨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일부러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원 차트가 월요일날 방송되는데 톡파원 25시하고 살짝 시간이 겹쳤었습니다. 아마 이찬원 때문에 이 도원 차트 방송 시간을 옮긴 것 같습니다. 7시 40분경에 이 도원 차트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원 차트하고 톡파원 25시하고 방송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도원 차트는 이찬원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찬원 시간대에 맞춰서 편성표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이찬원 씨, 인순이 씨가 무대에 올라오자 90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습니다. 물론 이찬원 씨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만 이번 인순이 씨에 대한 인사는 각별히 정중함을 섞어서 인사를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순이 씨는 정말 악조건에서 오늘 대한민국 여자 가수 디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순이 씨 올해 나이 66세입니다. 66세입니다. 그런데 인순이 씨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이 66세 먹으면 허벅지 살이 다 빠져나가서 허벅지가 건강에 보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순이 씨 그 허벅지 굵기를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운동선수 같습니다. 힙도 마찬가지입니다. 힙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쭈글쭈글해지는데 그 탱글탱글한 인순이 씨 힙을 보셨습니까? 허리, 짤록한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순이 씨는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얼마나 자기 단련을 철저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외모, 얼굴 인순이 씨 성형한 것 같습니까? 무슨 보톡스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순이 씨는 제가 한 번도 보톡스를 맞았구나, 얼굴 표정이 안 움직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그만큼 본인의 외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순이 씨는 노래를 하는데도,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도 본인을 아끼지 않고 다 던집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 그대로 나오는 거 보세요. 특히 인순이 씨는 지금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해밀 학교를 만들어서 10주년이 됐습니다. 학교를 만든 이유도 본인의 사춘기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해서 10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학교 규모나 그 인테리어나 내부 정리정돈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찬원 씨는 장래에 본인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인순이 선배처럼 저런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단단하게 조였을 것 같습니다. 인순이 씨가 얘기할 때 이찬원 씨의 그 듣는 모습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물론 이찬원 씨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 열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만, 특히 인순이 씨를 보면서는 기억력 이외에 감동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찬원 씨는 인순이처럼 결핍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볼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간다면 부처님은 왕족입니다. 여름에 더운지 모르고 겨울에 추운지 모르는 그런 별장까지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왕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고 길에 지나가다가 늙은 사람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뭐냐? 왜 인간은 나서 죽고 병들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고민 끝에 그 모든 본인의 영화로운 조건을 다 버리고 결혼까지 해서 부인도 있고 아이까지 있는데 아들을 라훌라 방해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자라고까지 하고 집을 나가서 해탈을 했습니다. 득도를 했습니다.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삶에 대한 미련, 욕심이 많았다면 절대 해탈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가진 것에 부질없음을 알고 그것을 다 버릴 줄 알았기에 큰 성인을 된 것입니다. 저는 이찬원을 보면서도 눈이 부처님 눈같이 생겼다 그랬는데 이찬원 씨는 본인이 결핍이 없는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용돈을 마련해서 쓰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결핍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큰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순이 씨도 본인이 그 어려운 환경을 나만 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해밀학교를 세운 것이죠.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인순이 씨. 저는 인순이 씨는 정말 우리 가요계에서 소중하고 꼭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살아보니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해서 태어난 나, 그런데 왜 이런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그런 원망에서, 부모님을 미워하던 원망에서 이제는 살아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 그리고 본인을 버린 것도, 아버지가 버린 것도 엄마 입장에서 네가 한국전쟁에 갔지만 너는 한국의 그 군인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래도 너는 살아 들어와. 살아서 엄마 곁으로 와.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엄마 옆으로 돌아간 그 아버지, 본인을 버리고 엄마 품으로 돌아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행복으로 바뀌죠. 행복밭으로 바뀌죠. 불행늪에서 행복밭으로 바뀝니다.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밭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것이 인순이 씨가 학교를 만들게 된 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찬원 씨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가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순이 씨 노래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인순이 씨의 무릉도원송 5개를 듣고 그 노래에 대한 히스토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훌륭한 아티스트를 통해서는 그 아티스트들의 가치관, 철학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찬원 씨와 인순이 씨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찬원 씨 아마도
아마도 인순이 씨 학교 운영이 힘들어서 임순희 씨 굉장히 많이 도네이션 받으러 다닙니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졸업생이 75명이 됐다 그러죠. 5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나 유지비를 위해서 인순이 씨 여기저기 도네이션 받으러 다니는 거 저 경험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원 씨 아마도 소리소문 없이 이 학교에 기부금 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